자, 144쪽에 144쪽에 299번 한번 봅시다. 여기 스태프들랑 다 같이 풀고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림과 같이 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창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이 창의 개수 fx랑 hx는 어디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거야. 그래서 a라고 한번 둡시다. 그러면 여기도 hx도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gx는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a다. 부호가 반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fx는 어디서 만나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1,0이랑 마이너스 1,0이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f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만나니까 y는 fx는 마이너스 1,0이랑 1,0을 지나요. 그치?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근을 뭐랑 뭘로 가지는 거야? 한비야, 근을 뭐랑 뭘로 가지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 x좌표, 교점의 x좌표.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을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이 x제곱의 개수가 fx는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을 마이너스랑 1로 가지니까 인수 분해된 형태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그 결론이다.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gx랑 hx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겠죠? 그치? gx에 대해서도 해주자. gx는 몇 콤마 몇을 지나? gx는 2,0이랑 1,0을 지나요. 괜찮아요? 그치? 얘는 2,0이랑 1,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gx 2차식으로 바꾸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gx는 0은 근이 1이랑 2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gx를 a 곱하기 x-1, x-2라고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똑같이 hx도 똑같이 해주자. 자, hx는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요? hx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날 거야. 그치? y는 hx는 얘는 마이너스 1 자꾸 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냐? 마이너스 2,0이랑 1,0을 이렇게 지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hx는 2,0이랑 근이 이것도 써야지. 근이 hx는 0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더라. 그래서 hx식을 쓰면은 근이 플러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세 개씩을 다 구했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0의 값을 구하여라. 이번에 이제 식으로 쓰면 별로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괜찮아?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공통된 게 뭐가 있어? 뭐가 모두 공통되어 있냐, 동호야? A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니? x-1이 모두 공통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A랑 x-1로 이렇게 묶으면 첫 번째에서는 x 플러스 1이 남아있고, 그쵸? 두 번째에서는 더하기 x-2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마이너스가 남아있고 x 플러스 2가 남아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a에 x 마이너스, 여기 계산해주면 몇 x냐? 그냥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근이 1 또는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근이 x가 1 또는 3이니까 답은 몇이다? 4다. 두 근의 합이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일부러 좀 길게 이렇게 써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300번. y는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랑 q라고 하고 꼭지점을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pq가 3분의 4다. 여기 사이의 길이가 3분의 4 하고 나온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 3분의 4가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를 계속 뭘로 바꿔왔죠? 한비야,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를 계속 뭘로 바꿨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꿨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꾼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 여기에서 p랑 q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응? p랑 q가 무슨 역할을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여기 정확히는 p와 q의 x좌표가 p와 q의 x좌표가 근 역할을 한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데 두 x좌표의 차이가 3분의 4만큼 난다는 이야기는 PQ의 길이가 3분의 4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될 거였다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래. 뭐라고? 두 근의 차가 3분의 4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두 근의 차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근의 차는 무엇이냐? 여기에 여기 p를 알파 콤마 0, 얘를 베타 콤마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4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써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어야 했어. 괜찮아요? 두 근의 합이 몇이냐? 준비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분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이렇게. 괜찮아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드는 거 우리 해봤죠? 괜찮아? 그치? 바로는 하기 힘들고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아서 이거 우리 예전에 설명했었죠? 요거는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 제곱과 같다. 이거 얘기했을 거야. 자, 이게 요걸 가지고 변형할 수가 있다.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뒤에 뭘 빼야 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거 3분의 4니까 얘를 제곱한 값이 9분의 16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9분의 16은 9분의 k제곱 플러스 3분의 4더라. 그래서 빼주면은 9분의 k제곱이 여기서 9분의 16에서 빼기 3분의 4 한 거니까 9분의 12 빼서 9분의 4 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k제곱이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금방 나올 겁니다. 여기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나왔다 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의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해도 되고 마이너스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y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 어떻게 구하냐? 3으로 묶어주자. x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는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하냐? 뭐의 완전제곱을 했을 때 준표? x 플러스 3분의 1. 그렇지. x 플러스 3분의 1. 근데 여기는 뒤에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겠지? 뒤에서 뭘 빼줘야 돼? 9분의 1을 빼줘야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y는 3에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중괄호 닫고 빼기 1 이걸 전개해서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겠다?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나오게 된 거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높이가 3분의 4인 거잖아. 괜찮아?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4 곱하기 높이 3분의 4에서 9분의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아요? 잘 따라와서 써주세요. 내가 좀 풀이 먹었다. 자, 301번입니다. 301번에서는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문장을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랑 요걸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가 자주 설명했는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다. 이게 뭘 얘기하죠? k에 대한 뭐다? k에 대한 무엇이다? 한비야 뭐 이거 기억나는 거 있니? 좋아요.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거는 기억해야 돼.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 x축에 접한다.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함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함수를 방정식 문제로 바꿨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이게 어떻다는 거야? 2차 그냥 방정식을 하지 말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뭘 가진다? 얘가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접한다라는 말은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아요.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판별식이 0인 게 k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이거지. 문제의 구조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을 써보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게 요거니까 특히 뭘 쓸 수 있어?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다. 괜찮니?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 삼아 줘요. 여기 이 X 개수에 해당하는 게 B가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K니까 우리는 B 프라임을 마이너스의 A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다. 그 짝수 판별 쓰려고 빌드업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는 건 4분의 D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치?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1차항의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의 개수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것이 0이 되는 게 K에 대한 항등식일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전개해주면은 얘는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어서 K제곱이 사라지고 얘는 2A 플러스 2의 K 플러스 A제곱 빼기 B는 0 이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K에 대한 개수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K가 없는 상수항도 0이어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간단히 표시해보면 2A 플러스 2도 0이어야 되고 A제곱 빼기 B도 0이어야 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수 A, B의 값을 구해라. A, B 곱한 거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2번 한번 가보자. 자, 2차 함수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 이것이 y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직선은 어떤 식이냐? 이 직선을 간단하게 그려면 이 직선에서 여기가 기울기죠. 괜찮아? 그치?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면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는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그치? 2차 직선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임을 의미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임을 의미하고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자, 여기까지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 괜찮아? 오케이? 간단하게 그려주셔도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 이 이미지를 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겁니다. 자,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직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직선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거는 그 단순하게 말해서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겠죠. 괜찮아? 그래서 크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식을 이 한쪽으로 다 옮겨볼게요. 그러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이럴 수 있어요. 요것도 2차 함수잖아. 그치? 2차,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2차 함수가 자, 여기에서 요게 또 중요합니다. 0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여러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어주는 게 뭐였어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이었잖아. 괜찮아? 그치? 여기서 x축이 뭐냐 하면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0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0을 x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응? 내가 이렇게 별표 많이 친 거 본 적 있냐? 요거 써도 돼요. 여기 0이 자,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 괜찮나요? 오늘따라 좀 흐름이 나와서 소리.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냐? x축이 있으면 2차 함수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음. 만나지 않음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꼭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함수 문제를 항상 뭘로 바꿨어? 방정식 문제로 바꿨죠. 그치?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요거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꾼 거는 x축과 만나는 게 근이란 말이야. 근데 정확히는 실수인 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요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구나.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가 말하자면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치? 판별식을 써주면 판별식은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창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은 빼기 20은 0보다 작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거는 자연수 1, 2, 3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괜찮아? k에다 1 넣으면은 얘는 당연히 1의 제곱 플러스 1, 4 빼기 16이라서 0보다 작을 거고 k가 2 넣으면은 2의 제곱 플러스 8 빼기 16이라서 0보다 작을 거고 k가 3이어도 3의 제곱 플러스 12 빼기 16이라서 0보다 작을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식을 제대로 안 넣었잖아.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식을 제대로 안 썼다. 여기 식을 제대로 안 썼네. 미안합니다. 잠깐만 좀 지워줘. 내가 문제를 여기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잘못 썼네. 여기에서 20만 쓰고 여기 k제곱을 전혀 안 썼어. 미안해요. 여기를 잘못 썼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 하고 썼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오케이? 여기만 좀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판별식을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판별식을 쓰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a는 2창의 개수라서 4분의 1. 그 다음에 상수항 k제곱 플러스 20이다. 그치? 자,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빼기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k제곱 없어지고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k가 4보다 작아야 되겠죠?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어? 1, 2, 3 해서 3개 있다. 이게 답이 되겠지요. 내가 k제곱을 빼먹고 써가지고 답이 좀 이상해졌어. 괜찮니? 이렇게 보면 이제 슬슬 하는 게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풀이가 하나하나 문제가 물론 스텝 2라서 그렇기도 한데 좀 길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통수학원의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이제 말하자면 요 칸에다가 여기 문제 칸에다가 문제를 푸는 게 한계가 와. 응? 엔간하면 노트를 쓰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풀이를 잘 알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 문제를 막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응? 그래서 이제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글씨를 작게 쓰면 이 안에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글씨를 작게 쓰는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러느니 그냥 노트에 쓰는 게 속 편하죠. 엔간하면은 노트를 좀 씁시다. 한비 노트 갖고 있나? 빨간색 노트? 그래서 앞으로 노트에다 좀 풀어주세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풀이가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노트에다가 쓰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303번 실력업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잠깐만, 요거 다 썼나? 자, 303번 보자. 이차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y축 이렇게 되어 있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차함수가 y는 fx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점 a, 0,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난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고 알파, 베타가 4야. 이거 무슨 얘기냐? 응? 이거 무슨 얘기야? 응? 이거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있잖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구해봤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많이 구해봤어. 괜찮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알아서 이게 함수 문제니까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자 이겁니다. 괜찮아?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fx는 0이라는 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알파, 1이랑 베타, 1이니까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미리 주어준 거나 다름이 없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괜찮아요? 근데 fx가 항상 x제곱, 즉 x제곱의 개수가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앞에 a를 붙일 거야.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하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은 뭐가 있냐? 여기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다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치?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x제곱의 개수가 뭐라는 거야? 음수다라는 이야기예요. 괜찮니? 그래야 이제 위로 볼록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가져와서 A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제 방정식 문제로 완벽하게 바꿔냈다.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자면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번역 과정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f2차 함수 y는 f의 2x-1의 그래프와
자, 이런 말, 요 말이 중요한데, 자, 우리는 이것도 함수 문제란 말이야. 그치? 앞에서 한 것처럼 얘도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를, 요거를 방정식으로 f2x-1은 0 하고 바꿔줄랍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라고 바꾼다 그랬더라? x축과의 교점,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근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는 저 좀 다시 얘기하면 두 근의 차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거의 여기 f2x-는 0에서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fx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준 다음에 f2x-1의 근각계수의 관계 구하는 거 해봤어. 기억나니? 본 적 있어야 돼요. 이거 잠깐만 내가 여기 앞에서 좀 찾아볼게. 내가 이거 쪽수 적어놨어야 했는데 못 적어놔서 바로 안 나와서 조금씩 잠깐만요. 볼게요. 어디냐면은 126쪽에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126쪽에 유형 14번입니다. 발전 유형 14번 얘기예요. 요런 문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날 거야. 한빈 기억나니? 준표도 기억나나?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f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었고 알파 베타는 4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도 한번 써보자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f2x-1이니까 그치? 여기에 두 근을 그냥 a랑 b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괜찮습니까? A, B 말고 다른 걸로 둬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 x에다 a 집어넣으면 f에 2a-1도 0이고 f에 2b-1도 0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 A랑 알파랑 B랑 베타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자 그랬어. 이게 그 유형 14번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알파는 2A-1, 베타는 2B-1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거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여기 식을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더하기 2b 빼기 2야. 그래서 식을 넣어주면 6은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라서 a 플러스 b는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니?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해보자. 이렇게 곱해봤으면은 알파 베타는 2a-1, 2b-1이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여기는 4는 4ab-2a-2b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a 플러스 b가 4인 것까지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A, B는 4분의 1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A 플러스 B랑 A, B를 구했다.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게 아마 유형 14번에서 한 거고. 자, 근데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두 근의 차라고. 우리는 새로운 두 근을 A랑 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 빼기 B의 절대값을 원하는 거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치? 어떻게? 얘를 제곱하면은 a-b의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앞에서 한 것처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4ab를 한 거랑 같더라.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분의 11 해서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부근의 차는 루트 5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는 얘는 항상 양수여야 되거든. 괜찮아요? 왜 절대값이라서 항상 양수여야 돼서 얘는 답이 루트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꽤 길죠? 내가 일부러 약간 복잡하게 쓴 것도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번잡하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길게 나왔다. 한바닥을 칠판 한바닥을 채웠죠? 원래 이런 문제는 길어.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이걸 좀 길게 쓴 건 사실인데 이거를 요 칸 내에 쓸 수 있어요? 못 쓴다고. 못 쓰면 쓰지.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추격하고 뭐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러다 틀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좀 어려워. 한비 어때? 할만한가? 어렵죠? 사실 이런 거는 많이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런 여러분한테 자꾸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절망감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 그지없는데 요 정도가 내년에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러 가게 되면은 난이도 중에서 중상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이 정도 맞추면은 한 여러분 지금 뭐냐 시험 점수 기준으로 한 80점 정도 나오는 애들이면 이 정도는 맞아야 돼. 서술형 안 나오는 그거. 서술형으로 이 정도는 서술형으로 내기 편해. 딱 이 정도 난이도를 서술로 내면 애들이 우수수 털려나가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 이제 상위 한 10%, 15%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우수수 털립니다. 답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어찌어찌 막 잘 맞추면서. 근데 풀이 과정을 잘 쓸 수 있냐면 10%도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우수수 털려요. 그만큼 좀 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적당히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걸 하려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열심히 해야 돼. 공통수학원을 반복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알았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우리가 공통수학원 진도는 여기 학원에서만 나갈 거야. 알았지? 숙제는 계속 여기 내가 이제 교과서 문제 주고 교과서 문제 끝나면 다른 거 문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케이. 숙제는 계속 3학년 1학기 걸 줄 거다. 그리고 뭐 준표나 저기 한비나 동호나 뭐 학교 뭐 수행평가나 뭐 그런 거 얘기 나온 거 있어? 학교 수업 일정이나 혹은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수학 관련해서 그런 거 있으면은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내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 알았지? 한비는 친구 잃어섰죠. 걔 서연이 어디 갔네? 혼자 한다는 데는 안 믿거든 그 말. 그래?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마 힌트로 내가 적으라고 한 게 있었을 거야. 뭘 적으라고 했었나요? 이걸 적으라고 했었을 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이 x제곱과 같다. 이걸 적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대값 x를 a하고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식이 y는 대문자 a제곱 마이너스 4 대문자 a 플러스 5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치환을 하면은 항상 뭘 생각해줘야 돼? 치환을 하면은 항상 범위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절대값 x는 범위가 어떻게 돼?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a니까 a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별로 꼭지점이 보이도록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얘는 꼭지점이 2,1이고 범위가 0부터 3까지 a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최대랑 최소는 언제야? 최대는 a가 0일 때 5 이렇게 될 거고 최소는 꼭지점일 거야. a가 2일 때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랑 최소의 합은
6하고 차니까 4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뭔가를 치환을 했다는데 범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자, 32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최대값이 fa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2ax가 뭘로 바뀌냐?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요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또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a,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위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이 최대값이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fa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은 우리는 요 FA의 뭘 구하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래요. 범위가 그리고 이제 범위가 방 뒤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5 이상 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꼭지점에 보이도록 변형을 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빨리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 있고 자,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0이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준비 어떻게 돼 있니? 마이너스 5에서 여기까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2잖아. 안 들어. 아니지, 마이너스 5랑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을 거고 0은 대충 여기 있어서 요만큼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 이렇게 총 3개 값을 비교해 봐야 되고 최대는 언제일 거야? a가 마이너스 5일 때일 거예요. 마이너스 5일 때 집어넣으면은 25, 20 빼기 5에서 a가 5일 때 4 하고 나올 거고 최소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꼭지점이 최소겠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5 하고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322번 a가 a 이상 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함수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라. 여기서의 함수값의 범위가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b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 요 말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여기 함수의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최대가 b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문제 조건을 해석할 때. 자, 그럼 얘 범위를 구해줘야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x제곱 플러스 2x 하고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빨리 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꼭지점 구하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요. 이거는 이번 학교 시험 때서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네. 자, 이건 뭐 별로 상관은 없구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면 어떤 식이 되느냐? 꼭지점이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에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근데
범위가 a부터 0까지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a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0이 여기 있어야 되고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엄밀하게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자, 첫 번째로 여기 꼭지점에 포함이 안 되게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게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일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2인데 a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만 따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범위로 치면 어디냐면은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최대가 무조건 x가 a일 때고 최소는 무조건 x가 0일 때일 거예요. 근데 x가 0일 때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가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1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러면은 앞에서 문제에서 봤던 내용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랑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범위 밖에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말 이해가나요? 주표 뭐 좀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돼요. 그래? 그 다른 맞은 친구들도 이런 걸 안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도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할 때도 또 나눠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여기는 a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어. 여기에서 또 요 안에서 범위가 또 그러니까 경우가 또 나눠져. 어떤 경우냐면은 최소값이 최소값이 여기 1이 더 작아가지고 1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최소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더 커서 1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내가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0,1인데 a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얘가 최소일 수도 있죠. 범위가 이런 식이라서 괜찮아. 근데 이러면은 최소값이 1인 경우인데 이것도 아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에 요거에 모순이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결국 어떤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즉 언제야? x가 a일 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치? 그림으로 치면은 이런 경우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에 있고 여기가 0,1이고 여기 이쪽에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a의 값이 여기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고 이런 식이어야 하겠다. 어때? 괜찮냐?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저기가 되냐 안 되냐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완벽하게 쓰느냐 아니냐. 어쨌든 최소값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최소고 이게 몇이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리고 최대는 당연히 꼭지점일 거라서 2가 되겠죠. 얘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요걸 앞에서 구한 거랑 이제 맞춰주면은 얘가 b여야 되니까 b는 2하고 나오고 요건 풀어줄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a는 0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치? a는 마이너스 3, b는 2 하고 구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야 되겠지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은 범위가 이렇게 문자가 있어서 범위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따져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교 서술형에 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우수수 털려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게 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고서 문제 또 이걸 여기서 또 꼬아. 응? 이걸 또 꼬아. 그러면 이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가겠죠. 그럼 이걸 또 꼬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 학교 시험에 가면 그 정도 레벨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응?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갑자기 강남으로 오픈을 했어요. 내년에 강남 쪽에 고등학교를 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자가 하나인데도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하면 문자가 2개가 나와. 털려요. 그러면 풀이가 여기보다 더 이따시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패턴을 외워야 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 전에 얘기한 문제당 2분, 3분 요거에 절대 시간을 못 맞춰요. 그냥 무조건 외워서 풀어야 돼. 그럼 그때 가서 얘기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겁을 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나누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 뭐 한비 이거 맞아? 한비 이거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아닐걸요? 동호도 이거 맞았겠지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아닐걸? 응? 자, 다음에 323번으로 가보자. 자, 두 양수 PQ, P랑 Q, PQ가 양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fx 2차 함수, 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y는 fx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마이너스 p 이상 p 이하의 경우에서 fx의 최소값은 y는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구해봅시다.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야 된대. 이미지를 그려면 정확히 x축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죠. 그치? 이거 우리가 2차 함수 문제는 뭘로 바꾸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괜찮아?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둔 게 x축에 접해야 된다는 게 뭐다?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중근을 가져내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거야.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4에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q 해서 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여기 빼먹었다.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4q는 0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할만할 겁니다. 자, 다음이 뭐 어렵다. 자, 이 나 쪽이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나 쓰기 전에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하나 적어주세요. 내가 저번에 몇 번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2차 함수는 축에 대해 좌우 대칭이다.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치?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정확히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로 볼록이긴 한데 여기 그래프 fx가 위로 볼록이야. 괜찮아? 그치? 위로 볼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고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어.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축에서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축이니까 축에서 여기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여기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준표 어떻게 되겠니? 축에서
축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축 자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함수값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값이 더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죠. 괜찮아? 그래서 축에서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아래로 볼록하다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다면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지겠죠. 괜찮니? 이해가십니까? 요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고 아래로 볼록하다면 축에서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입니다. 자, 얘를 표준형, 꼭지점이 보이도록 좀 변형을 해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px를 뭘로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할 수 있지? 한비야, 뭐가 되겠니? 뭐의 완전제곱처럼 내야 돼? 그치, x-2분의 p의 완전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 근데 여기는 뒤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뒤에 4분의 p 제곱을 빼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fx는 마이너스에 x-2분의 p의 제곱 플러스 4분의 p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한 가운데 꼭지점이 2분의 p, 4분의 p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x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될 거라 이거죠. 괜찮아요? 이건 아까 전에 이쪽 계산해주면은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q인데 p제곱 마이너스 4q인데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가량 합친 거에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범위를 봐봐. 범위가 마이너스 p에서 p까지입니다. 마이너스 p는 어디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p는 여기 있을 거고 p는 어디 2분의 p에는 조금 더 가까워서 이쪽에 p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p 값이랑 마이너스 p 값 중에 뭐가 더 작을 것이냐 그림으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돼. 어디가 더 작아 보이냐 마이너스 p 쪽이 더 작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여기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축에서 멀어질수록 자 축이 2분의 p잖아. 괜찮아? 그치? 2분의 p에서 p까지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2분의 p만큼 떨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 2분의 p에서 마이너스 p까지는 2분의 3p만큼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다고? 함수값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최소값이 언제인 거야? x가 마이너스 p일 때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준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위로 볼록한 경우에.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게 좀 말하자면은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되게 이차함수를 낼 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명시적으로 설명은 잘 안 해줘.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강조는 안 하는데 실상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구나. x가 마이너스 p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를 기억해줘야 되겠다.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은 여기 식에다 마이너스 p 넣어줄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한 것이 이게 그 함수값이니까 그게 몇이어야 돼? 나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54여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4 따라서 2p제곱 플러스 q가 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p제곱 대신에 4q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9 곱하기 q가 54 하고 나와서 q는 6이 되고 p는 2 루트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요. 어때, 괜찮니?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p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24 더하기 36 해서 6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언제 그러니까 꼭지점 이렇게 범위 안에서 최소값 구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이런 원칙이다. 괜찮아요?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다. 자, 다음에 324번 한번 해보자. 자, 324번은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최대값 15. 자, 그럼 이런 문제는 뭘 하고 싶어지나? 치환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치?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a라고 치환을 하자.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치환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준표 아까 치환하면은 뭐 내가 저기 기억해두라고 한 게 있었지. 뭐가 기억나야 되냐? 응? 이거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 내가 뭔가 치환을 했다 하면은 그에 따른 범위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제는 괜찮아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기억해야 돼. 이건 여러분 수능보는 그날까지 씁니다. 응? 뒤에 공통수학 1이 아니라 뒤에 이제 공통수학 2를 배우든 고2, 고3 수학을 배우든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치환을 하면은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 즉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x에는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a는 하고 이제 치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차함수니까 꼭지점으로 변형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다. 이거는 그냥 빨리 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일 겁니다. 그치? 아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최대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 괜찮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의 범위를 뭐라고 할 거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클 것이다. 이게 소규모 문제 1번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치환을 했으니까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y는 마이너스 2 대문자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k인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둔 셈이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또 한번 꼭지점을 구해주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6a는 뭘로 변형할 수 있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할게요.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이렇게 위로 볼록한 가운데 꼭지점이 3,18 마이너스 k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런 범위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대는 당연히 꼭지점이겠죠? 그치? 최대가 꼭지점의 y좌표 18 마이너스 k인데 이게 15일 거래에 따라서 k는 3일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다시 강조하는데 치환을 하면은 옛날엔 치환만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무엇도 생각해줘야 돼?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요?
자, 다음에 325번을 봅시다. 325번도 조금 어려워요. 자, 325번.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한 점 p랑,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3 직선, 여기에서 이렇게 이은 여기 q가 있어요. 그치? 같은 이제 y축, x축의 평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p와 q의 무슨 좌표가 같은 거야? p와 q의 y 좌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P를 우리는 뭐라고 둘 수 있나? P의 좌표를 A,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둘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P와 Q의 Y 좌표가 같으니까 Q의 좌표는 뭐시기,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걸 뭐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초등학교스럽죠? 그치? 뭐 대충 대문자 A라고 둡시다.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요거는 어디 위의 점이야? 직선 Y는 X-3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X 대신에 A 대입해서 A 마이너스 3과 같아서 A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Q의 좌표를 A제곱 플러스 2 자,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Q 길이의 최소예요. 자, PQ의 길이는 당연히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뺀 건데 Q의 X 좌표에서, 그치? Q의 X 좌표에서 P의 X 좌표를 뺀 걸 거야. 이거는 뭐 별로 당연한 거죠? 그치? Q의 X좌표는 뭐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고 P의 X좌표는 A일 겁니다. 그래서 PQ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A의 어떤 범위가 따로 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최소를 그냥 구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거는 내가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되어서 요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그냥 내가 계산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5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더라. 자, 326번이에요. 자, 326번은 우리가 보면은 문자가 X랑 Y 두 개가 있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는 계산을 못 해요. 응?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여러 개면은, 문자를 최대한 한 개로 줄이는 게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관계식이 책에서 아예 주어졌네. 문제에서 주어졌네. 괜찮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은 x에 대해서만 정리해주자 이거야. 그치?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아직 안 따진 게 있어. 뭐가 안 따져졌냐? 우리는 y의 범위만 알지 x의 범위는 잘 모른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요거 x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또 넣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x의 범위는 여기서 다 어떻게 다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얘는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요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문제를 다시 바꿀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y는 하고 뭐 이렇게 y라고 할 필요 없이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 꼭지점을 한번 구해줍시다. 꼭지점 구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이런 식이다. 괜찮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2분의 1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에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 당연히 범위 안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지요. 그치? 그러니까 꼭 최소 값은 얘일 거야. 최소는 꼭지점 m 값이 2분의 5 하고 나올 겁니다. 자, 최대가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제가 배운 거 아까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 그 해놓은 거 있죠? 그치? 뭐였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떻게 돼? 커질 거란 말이야. 괜찮아? 자, 여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 잘못 그렸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까지는 몇만큼 떨어져 있어요?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괜찮아? 그치? 그런데 2까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분의 5만큼 떨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지금 잘못 그린 거고 다시 좀 그릴게요.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가 대략 여기 있을 거고 x는 2가 여기 있을까? 조금 과장되게 그렸다는 건 감안해 주시고 자, 왜 그러냐면은 축에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2분의 3 축에서 2까지의 거리는 2분의 5라서 2분의 5 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x는 2쪽이 괜찮아?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클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아래로 볼록하면 그래서 최대인 경우는 x가 몇일 때일 것이다. x가 2일 때로 고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고 아니면 요걸 두 개를 다 안 구해보더라도 이거 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보고서 바로 최대값이 x가 몇일 때다 하고 구할 수 있단 말이죠. x가 2인 거는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x가 2인 거 넣어주면 8, 4, 3이니까 15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m 빼기 4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될게요. 자, 327번 봅시다. 자, x가 3 이상일 때,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8kx입니다. 요거의 최소값이 16이다. 자, 이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꿔주자.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kx.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빼기 4kx는 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동원에 어떻게 나오냐? 뭐의 제곱이 돼? 마이너스 2k. x-2k이고 뒤에 상수항 없어져야 되니까 4k 제곱을 빼줘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y는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2에 2 곱하기 x-2k의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이 2k, 마이너스 8k 제곱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꼭지점이 k 값에 따라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어쩔 때는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범위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나눠줘야 된다. 범위 안에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안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가 2k, 마이너스 8k 제곱인데 3이 여기 있는 경우야.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식으로 치면 어떤 경우야? x가 3인 경우랑 2k를 비교하니까 3이 2k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k가 2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따가 이제 할 2번 같은 경우에는 x는 3 안에 꼭지점이 없는 경우겠지. 이런 경우는 요거의 반대니까 결국 어떤 경우야? k가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풀이가 이제 두 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최소가 꼭지점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k 제곱이 16이어야 돼. 근데 그럼 k 제곱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k가 뭐 루트 2i라는 거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k는 당연히 실수여야 되니까 이런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한 변의 길이가 내가 잠깐만, 이걸 정사각형인데 이등변처럼 그렸네. 어쨌든,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응?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변에서 내린 거는 밑변을 수직 2등분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P랑 PC의 길이가 각각 1로 확정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분 PQ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 AQ의 제곱 더하기 BQ 제곱 더하기 CQ 제곱은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서 요 AQ 길이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나? 정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일 때 여기에서의 높이 H랑 넓이 S 요거 공식 내가 우리 무리수 할 때 내가 외우라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 이거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얘는 2분의 루트 3a. 이거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AP의 길이가 루트 3하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Q의 길이는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Q의 제곱이랑 CQ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쓸 수 있겠죠?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여기도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 간단한 피타고라스라고 내가 딱히 신경 안 쓸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어떤 식이 되느냐?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니?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얘를 쭉 정리해주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정리는 그냥 빨리 할게. 3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5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그냥 하면 좋은데 x에도 범위가 있어. 그러면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길이잖아. 그치?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거고 이 q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a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치? a의 길이, ap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x의 범위는 0 이상 루트 3 이하여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그게 얘기가 그 뒤에 단에도 나와 있죠. 괜찮아요? 이게 단 얘기랑 같은 거다. 뭐 여기 등호가 붙고 안 붙고는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넘어갈게요. 괜찮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여기에 최대를 구해봐라 라고, 최소를 구해봐라. 그럼 요거 그 꼭지점으로 변형해주면 되죠. 3으로 나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x는 어떻게 변형해줘야 되냐? 한개 어떻게 변형해줘야 되니?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해? 요거의 x의 개수의 절반, 괜찮아? 2분의 1로 곱해서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완전 제곱이랑 비슷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여기서 3분의 1을 빼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요렇게 되어서 끝까지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되겠다. 3 곱하기 x-3분의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플러스 4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3분의 루트 3, 4일 거예요. 그치?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루트 3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최소는 언제다? x가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값이 4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가 a일 때니까 a가 3분의 루트 3 그때 소문자 m 값이 4하고 나와야 돼서 우리는 요거에 a분의 m의 값은 요거 집어넣어주면 4 루트 3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렵죠? 그치? 특히 이렇게 여기 루트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좀 여러분들 또 까다롭게 만드는 뭐 그런 거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 기억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2학기 때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삼각비랑 상황이 2학기 삼각비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아까 누가 묻더라. 그 앞에 반에 왔는데 선생님 9의 그 9 있잖아. 9의 건널비가 어떻게 되죠? 하고 물어.